안녕하세요. 논리국어 최인호입니다. 자, 2026년도 국어가 핫했습니다. 많이 어려워서 뉴스에도 많이 회자가 됐고 시험장을 나오는 친구들이 모두 국어 때문에 힘들어했고 표준 점수가 가장 높았습니다. 심지어 우리 등급 컷이 굉장히 역대급으로 낮았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고요. 하지만 저는 수능 당일날 바로 제일 먼저 수능 해설 강의를 메가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어렵다는 시험 문제를 제가 아주 논리적으로 쉽게 풀어가고 있으니까 문제가 어려워도 논리로 공부한다면 저렇게 쉽게 풀 수 있겠네? 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꼭 한번 강의 보시고요. 자, 우리 제 강의를 들으려고 하는 친구들은 목표가 반드시 나는 1등급으로 갈 거야. 나는 5등급이어도 상관이 없어. 1등급으로 가고 싶어. 1, 2등급인 친구들은 내가 확실히 2등을 따돌리고 싶어 라고 정말 국어가 급상승하고 국어를 완벽하게 정복하고 싶은 친구들만 제 강의를 들으십시오. 제 강의는 많이 다릅니다. 저는 논리 작가이기 때문에 철학책을 9권 쓴 3000페이지를 쓴 작가이기 때문에 비문학 지문들이 어떻게 글이 형성되는지 글쓰기 논리상 첫 문장만 봐도 다음 단락이 예측이 되고 글의 핵심을 잡아낼 수 있는 문학 같은 경우도 어떻게 쓰여지는지 작품들이 복이라는 논리적 기준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초점으로 알려드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 강의는 다른 선생님들과 다르게 어떤 뜻풀이나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낯선 작품이나 낯선 지문도 내가 논리적으로 스스로 빠르게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기존에 제 다른 수업을 들었거나 열심히 공부했지만 점수가 안 나오는 친구들 제 강의를 통해서 한번 국어에 또는 인생에 역전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꼭 여러분들이 저의 수강평들을 꼭 보세요. 굉장히 A4 한 장으로 길고 긴 수강평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점수가 급상승한 걸 보일 겁니다. 그 급상승한 점수들을 보고 보통 국어는 대치동 어머니들이 하는 말 빌딩을 팔아도 국어 점수는 1등급도 한 등급도 못 올려 라고 하는데 무려 저렇게 오른다고? 라는 걸 꼭 확인해 보시고 논리 공부가 무엇인지 논리 공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 논리 작가 아마 유일하겠죠. 대한민국에서 철학책을 9권 쓰고 국어 강의하는 사람은 유일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특징을 가지고 저 1년 커리를 따라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컨텐츠가 제 양력을 간단히 소개하고 제 강의의 핵심적인 특징을 설명할 것이고 커리를 빠르게 소개해 볼게요. 제 양력을 제가 꼭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제가 봤을 때 저는 지금 메가에서 강의를 올해 한다면 2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가가 26년 차가 넘어가고 제가 23년이 됐고요. 저는 전공자고요. 철학책을 9권 썼습니다. 한 3000페이지 이상의 분량의 9권의 철학책을 썼고, 자, 인문학 강사이기도 합니다.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철학 강의를 하고요. 제가 쓴 책 중에서 부유하는 단어들이라는 책이 상을 받기도 했고요. 나라에서. 그 다음에 논술 교과서를 직접 집필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논술을 선택한 학교에서는 제가 쓴 논술 교과서를 보게 될 겁니다. 자, 제가 보여주는 건 바로 뭐냐면 내가 듣는 강사는 정말 어떤 사람이고 정말 믿을만한가? 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저를 따라온다면 분명히 1등급 반드시 갈 수 있을 거라는 걸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딱 하나만 이야기한다면 요겁니다.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글을 보는 것과 글을 쓸 수 없는 사람이 글을 보는 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거는 주변에 지식인들이나 책을 많이 읽는 분들한테 이야기해 보면 압니다. 글을 읽는 것과 쓰는 건 얼마나 하늘과 땅 차이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 유일한 이 글쓰기 작가로서, 이 강사로서 여러분이 어떻게 이미 어떤 지문들이든 쉽게 읽을 수 있는 힘, 쉽게 말하면 읽기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 논리를 갖고 있다. 그런 강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 강의의 특징들. 그래서 문학 같은 경우에는 낯선 작품을 제가 빠르게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논리를 설명할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복이라는 기준과 보기를 더 자세히 풀어준 선택지를 보고
이 작품은 이거일 수밖에 없네 라는 논리를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수업 시간에는 거의 받아 적는 게 거의 없어요. 집에 가서 복습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 내용은 수능에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러나 어떤 게 나오든 난 풀 수 있는 논리를 익히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현장에서 그 논리를 주관식으로 과제를 내고 1대1로 첨삭을 해줍니다. 논리 첨삭. 그냥 풀어왔네, 몇 개 맞았네, 잘했어요, 도장 꽝. 이런 현장 수업이 아니거든요. 온라인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최인호 수업 문학을 듣는다면은 어떤 낯선 작품이든 쉽게 빠르게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구나. 그런 능력을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문학을 25분 안에 해결하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키워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복이나 선택지를 먼저 봤을 경우에 내가 정말 이 작품의 핵심을 미리 잡았고 이것들을 빠르게 필요한 부분만 캐치할 수 있는 능력, 상상의 나를 펴거나 감으로 푸는 게 아니죠. 그런 논리로 빠르게 풀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강의에서 모든 선택지를 완벽하게 분석합니다. 이게 왜 정답이고 아닌지, 더 심하게는 선택지 5개의 논리적 관계를 보는 능력을 키우고 그 논리적 관계만 봐도 정답이 나올 정도로 우리가 완벽하게 선택지를 분석하고 왜 기출에서는 이런 선택지를 사용했는지까지도 모두 다 설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 문제를 풀고 한 작품을 풀었지만 우리는 몇백 개, 몇천 개를 푼 효과를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줄 겁니다. 그래서 작품 암기나 배경 지식이 아닌 철저한 논리적 사고로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여러분들이 이 논리를 익히고 나면 EBS, 올해 굉장히 충격입니다. 제가 25년 이상 수능 강의를 했는데 EBS 반영이 가장 많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대급으로 등급컷이 낮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EBS를 공부를 하긴 하되 EBS가 똑같이 나올 거라는 그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틀어서 EBS에 나온 작품일수록 더 어렵게 틀어서 나옵니다. 저는 25년 동안 이렇게 떠들어도 잘 애들은 믿질 않아요. 그대로 나올 것처럼 열심히 선생님들이 해주는 것을 받아 적고 집에서 복습을 합니다. EBS. 그럼 망하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독서 같은 경우도 제가 철학 작가니까 어떤 경제 지문이 나오든 어떤 과학 지문이 나오든 철학 지문 나오든 그 지식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첫 문장만 봐도 나오는 이 단락의 핵심 내용이 뭔지 예측 가능하고 첫 단락만 봐도 본론에 어떤 내용이 어떤 수로 나올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빠르게 읽는 능력을 연습시켜 주는 겁니다. 수능 문제와 사설 모의고사가 다른 점은요. 사설 모의고사의 비문학은 하나하나 우리가 정보가 나열되어 있지만 수능은 이번 시험에도 정보가 거의 없어요. 이 지문들 간의 여러 논리적 핵심들의 관계를 만들어서 선택지를 변형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논리적 관계를 읽어내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저희들은 그거를 연습할 겁니다. 그래서 독서는 40분 안에 충분히 읽어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수능 국어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왜 이렇게 등급이 낮을까요? 크게 2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80분 안에 45문제 16페이지를 끝까지 못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능 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끝까지 읽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국어 공부의 본질은 받아 적거나 수많은 자료를 읽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국어 공부를 망치겠다, 잘못 뒤로 가는 공부고요. 여러분이 한 지문을 스스로 분석할 수 있고 그 논리적 깊이를 찾아내서 어떤 지문이 나오든 읽어가는 능력을 키우면 80분 안에 풀 수밖에 없고 1등급을 가볍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지문의 논리 구조를 내가 스스로 완벽하게 정리해 나가면서 읽는 훈련을 합니다. 뼈대만. 역시 제가 현장 강의에서도 주관식으로 과제를 주고 논리적으로 정리한 걸 저희 조교들이 1대1로 첨삭을 해서 논리사고로 교정해서 완벽하게 글 읽기 능력을 키워주게 됩니다. 꼭 수강평 확인하십시오. 배경지식 절대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 설명드렸고요. 그럼 연간 커리를 이제 빠르게 볼게요. 제가 이제 겨울방에는 기본 논리를 익히는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논리 독서가 있고 논리 문학이 있고 논리 엄매가 있습니다. 논리 독서의 특징은 6단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단락 읽는 방법, 2단락 연결해서 읽는 방법, 첫 단락만 보고 전체를 읽어내는 방법, 과학, 예술, 지문, 제재별로 읽는 방법, 문제 유형 풀이법,
그 다음에 실전 문제 6단계로 커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나 차례차례 논리적으로 그 길을 따라올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락 가지고 읽을 때는 첫 문장만 봐도 뒷 단락의 핵심이 뭐가 나와야 될 것이고, 첫 문장을 보고 범주를 잡아서 다음 거를 의문사를 던지면서 예측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정말 필요한 문장과 아닌 문장을 골라내는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키워주는 수업이고요. 논리문학은 어떤 현대시든 고전시가든, 특히 고전시가 같은 경우도 뜻풀이 거의 안 합니다. 뜻풀이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한자와 고어 뜻풀이를 묻는 수업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쨌든 스스로 보기를 보고 선택지를 보고 이거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낯선 문학작품이든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 더 심하게는 보기나 선택지만을 가지고도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될 겁니다. 논리 엄매는 여러분들이 엄매하면 그냥 무조건 암기, 정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내가 논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설명해 주고 그것들의 공통범주로서의 개념 원리를 설명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단순히 유마가 뭔지 암기하고 뜻풀이하고 그거의 사례가 뭔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든 갖다 놓고 이걸 분석해봐라. 이게 유음한지 비음한지 뭔지. 그런 분석 능력에 초점을 두는 수업이라서 굉장히 교재가 다른 선생님들에 비하면 3분의 1도 안 되고요. 요거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내신 그리고 수능에서 완벽하게 엄매를 논리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왜 이렇게 알려드리냐면 수능 국어의 핵심은요. 단 하나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국어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 두 번째입니다. 우리 첫 번째는 끝까지 못 읽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잘못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을 쌓고 있고 자료를 읽고 있고 배경 지식을 익히고 내가 배운 걸 가지고 풀려고 하니까 처음 보는 것들을 못 풀고, 내가 아는 작품이지만 조건이라는 걸 틀어놨을 때 조건을 통해 해석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출제위원들이 쉽게 내더라도 국어는 계속 어려울 겁니다. 왜? 잘못된 공부 방법과 끝까지 읽는 능력, 독해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두 가지를 잡아줄 거라는 거예요. 2단계는 이제 이렇게 겨울방학 때 논리가 끝나면 그걸 직접 적용해 보는 겁니다. 문학은 두 개로 나눠서 시가와 산문편으로 나누고, 이 기술전문가 독서는 인문예술, 사회경제법, 과학기술 세 파트로 나눠서 부제가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기출 중에서 2014년부터 2026년까지의 중에서 가장 논리적이고 좋은 것들,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연습하기 좋은 것들 중심으로 선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기출의 본질이 뭔지, 기출 문제는 문제를 푸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어떻게 지문을 만들고 어떻게 선택지를 만들고 어떻게 문제를 만들고 왜 정답이 되는지, 이 논리관계를 익히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제가 좋은 것들만 모아서 여러분에게 원리를 적용할 겁니다. 그리고 기출 전문가 독서 중에 고난도 편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니트 편을 따로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기출 전문가 엄매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언어와 매체 중에 여러분들 이제 유형별로 각 챕터별로 우리 의문론, 통사론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를 묶어서 집중적으로 연습을 할 겁니다. 자, 기출 전문가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논리 적용 훈련하기 위한 거고, 영역별 가장 논리적으로 잘 되어 있는 지문들을 엄선할 것이고, 이때 기출이란 수능 6월 9월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 출제의 원리를 깨우치는 거다. 그리고 원리를 적용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 기출문제를 완벽히 분석하고 나면 그 다음 모의고사가 들어가는데, 일단은 제가 예전에 체인호 모의고사를 하다가 잠깐 오메가만 쓰다가 했는데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체인호 논리 모의고사를 다시 만듭니다. 그리고 오메가 모의고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엄매는 220이라고 실전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널 6월 9월 나온 모의고사 문제, 이것과 6월 9월을 토대로 순위 나오기 때문에 6월 9월과 제재, 문제 유형이 유사한 것들 기출들을 다시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원리들을 최종 점검하고 6월, 9월을 분석하고 6월, 9월과 유사한 것들을 연습하는 겁니다. 요거는 3시간짜리 파이널 원샷, 수능장에서 꼭 필요한 것들 중심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최인호 논리 모의고사는요, 제가 직접 만들었다기보다는 기존에 나와 있는 기출, 교육청, 그 다음에 경찰대, 사관학교, 또 우리 메가에서 나왔던 모의고사들 등등등 해서 일부 또 제가 만든 것들, 이렇게 해서 그것들 중에서도 가장 수능에 가깝고 요즘 사설 모의고사와 다르게 수능에 근접한 비문학으로 비유한다면 정보막 나열형이 아니라 논리책에 있는 것 중심으로, 그래서 미니 모의고사. 그래서 여기서는 자, 우리 독서론, 그 다음에 독서, 그 다음에 문학만 있고 엄매나 선택 과목은 뺀 그것들 중심으로 제가 한 8회분 정도 실전 연습처럼 할 생각입니다. 왜? 기존의 모의고사보다는 훨씬 좋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사설 모의고사들이 그냥 정보 나열형이거든요. 그거를 배제한 정말 좋은 거, 좋은 기출들을 모아서 다시 재구성을 해서 실전 연습하는 걸로 딱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가장 힘을 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오메가 모의고사는 제가 직접 검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류를 지적해주고 어떻게 출제하라, 어떻게 하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논리에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제가 꼭 이것도 할 겁니다. 그리고 엄매 220 모의고사도 여름방학 때 집중적으로 양질의 모의고사만, 실전 모의고사를 모아서 220문제를 풀게 됩니다. 약 20회분 정도 풀 것 같습니다. 21회 정도 풀 것 같습니다. 청기누설은 6월, 9월 평가는 아까 말한 것처럼 6월, 9월을 분석하고요. 유사 패턴의 기출을 갖다가 적용 연습하고요. 바로 이 앞에 배웠던 논리문학, 논리독서, 논리엄매의 핵심들을 이론을 간단하게 정리해 주는 겁니다. 파이널 원샷은 제 모든 강의를 딱 3시간에 압축해서 시험장에서 꼭 지켜야 될 정신적인 측면, 공부법 등등을 모아놔서 실전에 꼭 써먹어라 라는 걸 정리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강의를 모두 소개해 드렸고요. 자, 제 강의 핵심 뭐라고요? 논리국어입니다. 암기나 지식이 아니고 뜻풀이가 아닙니다. 제 공부는 논리적으로 파고들면 굉장히 재밌고 여러분이 스스로 점수가 쑥쑥 올라가는 걸 느낄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주변에 선배들이 있다면 인강 열심히 들었는데, 학원 열심히 다녔는데 국어 점수 올랐어요? 라고 물어보세요. 8, 90%는 떨어지거나 정체됐을 겁니다. 거의 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저의 수강평을 확인하시고 다른 선생님들 수강평과 꼭 비교해서 정말 어떻게 차원이 다른지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논리랑 함께 한다면 여러분 1등급이 쉬워질 겁니다. 감사합니다.